좀 늦었죠 수업이.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문제풀이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절대값에 표현된 그 대수적인 그리고 기하적인 해석을 다 한번 살펴볼 거기 때문에 수업이 조금 길 수 있습니다. 마음을 준비하시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뭐 한다고요? 오늘은 절대값.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절대값과 관련된 얘기를 해보겠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본 수업을 어느 정도 들으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뭐냐? 1번 단계적으로 한번 보자 그랬죠? 어떤 게 있냐면 절대값 x라는 친구가 1보다 작다라는 친구를 풀 수 있을 것이냐, 요게 첫 번째 출발이었죠. 근데 이 친구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뭐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절대값을 알아야 되니까 절대값 x가 1이다 라는 녀석을 풀 수 있을 것이냐, 요게 0번이 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조금씩 확장해 볼게요. 절대값 x가 1이라는 거 풀 수 있다면 이제 이 절대값 안에 뭐라고요? x란 녀석이 아니라 식이 들어갈 수도 있다. 근데 뭐 지금 그렇게 복잡한 식을 가지고 설명할 게 아니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식 x-1이라는 식이 들어가면 어떻게 풀 거냐. 자, 그러면 내가 이제 3번도 풀 수 있다라고 한다면, 자, 절대값 x-1이 작은데 숫자 1보다 작다가 아니라 여기도 이제 뭐가 들어갈 수 있다? x 플러스 1이라는 식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 친구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더 확장이 된다 그랬습니다. 절대값 x-1이 있고 그 다음에 작고 x 플러스 1이라는 애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여기도 절대값을 씌워줄 수 있을 거다. 다시 말해서 절대값이 두 개가 나타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랬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사실은 5번 포맷이 제일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던 포맷이죠. 자, 절대값 x-1 더하기 절대값 x 플러스 1이라고 불리우는 친구가 뭐 특정 숫자 4보다 작다를 풀 수 있을 거냐라고 이제 요렇게 지금 점점 뭐예요?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 눈에 보이시죠? 그 다음에 2번과 3번에서도 어떻게 될 수 있다? 조금 더 다른 형태로 절대값 문제가 확장될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 요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요거 지금 여기는 안 쓸 거예요. 문제를 다 적어드린 이유는 한 번에 다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가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걸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좀 보기 편하라고 제가 적어드린 거고요. 이제 이 친구를 풀기 전에 기본적인 세팅부터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뭐부터 할 거냐면 절대값이라는 친구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절대값이 뭐죠? 절대값. 절대값은 쉽게 말하면 방향이 사라진 거리만 있는, 다시 말해서 절대값 쉽게 머리만 넣으면 방향이 존재하지 않고 뭐만 거리만 존재하는 친구를 절대값이다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은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절대값 A가 있다면 이 친구는 어떻게 표현될 겁니까? 라고 하면 이 친구는 두 가지로 나왔었죠. A로 나오던가 아니면 마이너스 A로 나오던가 둘 중에 하나로 나왔었어요. 이게 중요하죠. 언제 A고 언제 마이너스냐. 자, 언제 A라고요? 절대값 안에 있는 친구가 뭐일 때 A가 양수일 때는 0까지 포함해서 A로 나오고, 만약에 절대값 안에 있는 녀석이 뭐가 되면 A가 음수가 되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A가 붙여져 나온다. 요게 대전제입니다. 이 친구를 절대 잊으시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친구를 머릿속에 어떻게 넣을 거냐면 절대값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나뉜다.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나뉠 것이고, 양수면 그대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대로라는 멘트로 쓰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음수라면 어떻게? 마이너스가 붙어져 나온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기본적인 개념은 방향이 존재하지 않지만 거리만 생각하는 거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수직선이 있어요. 수직선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친구가 뭐죠? 0이라는 친구겠죠. 0이라는 친구에서 절대값 A라는 것은, 자, 0에서부터 거리가 A인 지점이 어디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건데, 자, 요만큼의 거리를 A라고 해봅시다. A예요. 여긴 이 친구가 뭐가 될 것 같아요? 이 친구가 A가 되겠죠. 오른쪽으로 간 거죠. 자, 그 다음에 왼쪽으로도 가볼게요. 왼쪽으로 이만큼 갔어요. 거리가 얼마라고요? 거리가 똑같이 A예요. 갔다고 할게요. 하지만 이 친구는 뭐라고 불러요? 좌표가 뭐죠? 좌표가 얼마가 된다고요? 좌표는 마이너스 A잖아. 그래서 쌤 이거 마이너스 A라고 써야 됩니까? 지금 여기 좌표는 마이너스 A라잖아. 근데 얘들아, 거리가 음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거리가 음수가 될 수 없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친구 이렇게 판단하는 게 좀 더 편합니다. 이 친구 3이라고 하면, 자, 절대값 3은 뭔가요? 3이라고 쓰시면 되죠. 양수니까. 이 친구가 어떤 의미냐면 절대값 마이너스 3은 뭔가요? 0에서부터 마이너스 3까지 거리가 얼마인가요? 하면 3이잖아요. 그죠? 거리는 3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를 보면 사실 안에 있는 녀석이 음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3이라고 해서 3이 나온 거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절대값의 가장 기본적인 룰이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교조에 나와 있는 룰을 한번 살펴보신다고 하면,
선생님 그러면 방정식 느낌이 아니고 부등식이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이렇게 판단을 하자고요. 절대값 x라는 아이가 있는데 a보다 작다를 내가 과연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절대값 x라고 불리는 친구가 a보다 크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 거냐. 이 두 가지를 풀어주세요 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면 이건 이렇게 풀어야 되죠. 이 친구는 마이너스 a에서부터 a 사이에 있을 것이고 a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x는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또는 a보다 큽니다라고 풀게 된다. 대수적인 접근이 이렇게 될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제가 주로 문제에서 쓸 거는 요거 할 거예요. 요거 할 거예요. 양수면 그대로 나오고 음수면 마이너스가 붙여져 나오는데 요걸 기본 전제로 할 겁니다. 근데 이 친구도 수직선상에서 이해를 하면 너무나도 당연한 게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수직선이 있어요. 수직선에 0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a라는 친구가 있을 거고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a라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럼 만약에 0이라는 요 포인트에서부터 0이라는 이 기준점에서부터 절대값 즉 거리가 a인 지점은 어디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다 그러면 여기는 a라는 포인트하고 여기 마이너스 a라는 포인트를 살펴보시면 이게 거리가 a인 지점들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요 빨간색 파트는 뭐냐면 선생님 0에서부터 거리가 a보다 작은 녀석은 어디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어디 있죠? 이쪽 파트 이거 눈에 보이시나요? 여기 있는 점들은 뭐예요? 0이라는 기준에서 살펴보신다고 하면 당연히 거리가 a보다 작아지는 녀석.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되는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파란색 부분 x가 a보다 커요. 즉 거리가 0에서부터 a보다 멀어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물어보면 어디겠어요? 여기는 이 파란색 부분이거나 여기는 이 파란색 부분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대수적으로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 이렇게 푸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0번 문제를 푼다 그러면 자, 0번 자 절대값 x는 1입니다 라는 것은 결론 바로 할까요? x는 언제? x는 1 또는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거 바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까지 바로 풀어볼게요.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면 절대값 x가 1보다 작아졌으면 좋겠다 라고 불리우는 부분은 뭐냐면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예, 뭐 1보다 x는 땅땅땅 1보다 작거나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대한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1번 그냥 여기 공식을 그대로 외워서 쓰는 거죠. 1번이죠. 공식을 그대로 외워서 쓰는 겁니다. 아니면 2번 수직선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수직선상에서 제가 0이라는 녀석인데 거리가 1인 친구 여기 두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얘네들보다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고요? 얘네들 사이에서 1보다 작았으면 좋겠다 거리가 라고 하면 요 부분 제외하고 이렇게 요 부분인 거 눈에 보이실까요? 요 부분들 요 안에 있는 점들이 다 뭘 것 같아요? 거리가 1보다 0 항상 포인트를 어디로 보셔야 되겠어요? 포인트를 0이라고 보셔야 되고 이 0에서부터 출발해서 왼쪽 오른쪽 상관없이 여기 거리가 1인 거니까 요 녀석들이 요 사이에 있는 점들입니다 라고 판단하셔도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대수적으로 풀이할 땐 주로 어떻게 풀이하냐면 2번 문제 절대 그렇게 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문제가 복잡해지면 범위를 나눠서 풀기 때문에 이 친구 이렇게 푸셔야 될 거예요. 쉬운 문제부터 한번 가볼게요. 무슨 소리냐 선생님 절대값의 가장 대전제는 뭐냐면 이 절대값 안에 있는 녀석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하는 게 먼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친구는 케이스가 두 가지로 나뉠 겁니다. 언제 x가 양수일 때와 x가 음수일 때로 나뉠 겁니다. 양수 음수 0은 일반적으로 그 크다에서 많이 붙여주거든요. 자 케이스가 두 가지가 생길 겁니다. 그렇다면 양수기 때문에 이 친구는 그대로 나와서 x가 1보다 작다라고 풀어야 되고요. 두 번째 식은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음수잖아요. 그죠? 음수는 어떻게 된다고요?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와서 풀어야 됩니다. 부등식을 두 개 푸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절대값이 어렵고 귀찮은 이유는 한 번에 잘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그 다음에 실제로 풀이를 할 때 범위에 따라서 두 번, 세 번 나눠서 풀어야 되니까 귀찮아지는 거지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친구를 어떻게 풀 거냐? 0보다 크면서 1보다 작다? 그럼 이 공통부분 어딜까? 머릿속에 수직선 그려봐요. 공통부분 어떻게 되겠어요? x는 0 이상 1 미만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의 공통부분 어떻게 되겠어요? 선생님 이 친구는 요거 바로 계산하면 x가 뭐보다 마이너스 1보다 부등호 방향 바뀌어야 되겠죠. 부등호 방향 바뀌어야지. 부등호 방향 바뀌어야지. 부등호 방향 바뀔 거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거든요. 땡땡땡 하면 마이너스 1보다 크다 하지만 0보다는 작다. 이 두 녀석의 공통 범위가 뭐냐? 자 여기서는 뭐예요? 겹쳐진 부분이 아니라 이 두 범위를 어떻게 할 거예요? 합할 겁니다. 합할 겁니다.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된다고요? 마이너스 1에서부터 x일 거고 1이다. 이렇게 정답이 나온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은근히 복잡하죠? 은근히 복잡합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값 가장 쉬운 녀석을 풀어봤는데 절대값 가장 쉬운 녀석은 사실은 쉽기 때문에 공식을 그냥 바로 쓰셔가지고 문제를 풀 가능성이 큰데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가 여기 2번 같은 문제를 풀지 않을 거라는 거죠. 적어도 3번, 4번 이렇게 넘어가면서 2번 아니죠 이거 세상에나 1번이죠 1번. 그래서 실제로는 점점점 문제가 어려워질 거기 때문에 어려워지면 이렇게 범위를 나눠서 풀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 요 풀이 2번까지만 제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범위 나눠서 푸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2번 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번 풀이는 어떻게 될 거냐? 어떻게 돼 있죠? 절대값 x-1이라는 친구가 뭐보다 1보다 작거나 작다. 이 친구를 풀어라고 했는데 자, 이렇게 풀겠습니다. 선생님,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세팅되어 있냐면 이 친구 초록색으로 하겠습니다. 네모가 있는 거죠. 절대값 네모인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친구는 내 머릿속에 어떻게 보이냐면 뭉게뭉게하면 선생님 이 친구는 절대값 네모가 1보다 작습니다. 라고 푸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 내가 풀이를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푼다고요? 선생님 이 친구 네모라는 친구는 어떻게 되죠? 1보다 작거나 마이너스 1보다 큽니다. 공식을 이용해서 풀고 있습니다.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죠. 상관없나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왜? 복잡한 식 싫잖아요. 그래서 식이 나오면 그냥 네모, 편의상 네모라고 말하지만 여러분들은 뭐 라지 x나 t 같은 걸로 치환하셔야 되겠죠. 근데 이 네모 안에 들어가 있는 i가 원래 뭐였죠? 원래 x-1이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원래 흰색으로 바꿔준다는 거죠. x-1이라는 애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양변에다가 세 변에다 모두 더하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 0, x, 그 다음에 2 이렇게 됩니다. 혹시 이 녀석이 정답입니까? 이 친구가 정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죠? 이 친구는 아직 그래도 문제가 어려워진 캐릭터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대로 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식을 가지고 풀고 있죠. 근데 이 친구를 범위를 나눠서 풀면 되게 귀찮아질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 이거 말고 범위를 나눠서 풀어주세요 라고 하면 제가 범위를 나눠서 풀어볼게요. 그러면 이 친구는 딱 두 가지입니다. 선생님 1번과 2번의 캐릭터가 있을 건데 1번과 2번의 캐릭터가 어떻게 형성될 거냐면 네모가 언제인 경우 양수인 경우와 네모가 언제인 경우 음수인 경우가 있을 거예요. 등호는 주로 양수일 때 붙여주면 좋다 그랬죠. 그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실제로 들어가 있는 애가 뭐냐면 x-1이잖아요. 이 친구 맞죠? 이 친구가 실제로 알려주고 있는 건 뭐냐면 선생님 x가 뭐 이상? 1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뭐예요? x는 1 미만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살짝만 좀 올릴까요 이제? 자 그럼 이 친구 풀이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자 이제 식을 적어보자 이거죠. 양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x-1이라는 아이가 그대로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음수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x-1이 어떻게 나온다고요?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올 거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네, 이렇게 나눠서 푸는 겁니다. 그럼 이 친구를 실제로 풀어오면 요거 부등식 마저 풀어볼게요. x가 뭐예요? x가 2보다 작다라는 결론이 나올 거고 이 친구는 뭐가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계산해 볼까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1보다 작다. 그러면 x라는 친구가 넘어가면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죠? 자 그럼 이제 내가 여기서 할 거는 뭐냐면 자 색깔을 나눠 드리겠습니다. 요 친구 1번 요 범위에서 요 결론이 나왔잖아요. 이 두 친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두 친구의 공통 부분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네, 공통 부분을 찾아주셔야 돼요. 수직선 안 그리고 찾습니다. 2보다 작은데 1 이상이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되죠?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요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밑에 부분도 이 범위 내에서 요 결론이 나왔잖아요. 이 결론에 뭘 찾는다고요? 이 부분의 공통 부분을 찾습니다. 공통 부분 찾아요. 공통분 찾으면 0보다 크면서 1보다 작으니까 결론은 어떻게 나겠습니까?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죠. 자, 각각의 범위에서 즉 1번과 2번, 여기가 1번이죠. 1번 n과 그 다음에 2번에서 각각의 범위에서 근이 나왔죠. 그럼 이 두 친구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두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요? 더해 줄 겁니다. 합해 줄 겁니다. 결합시켜 준다고 보시면 돼요. 차이가 약간 나죠. 자, 그러면 이 친구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수직선 안 그리고 간다. 0에서부터 1이고 여기 1 다시 시작되는 거 눈에 보이죠? 그럼 여기 결론은 선생님 그럼 설마 이 친구 0에서부터 x고 2가 되는 겁니까? 예, 이 친구가 정답이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이렇게 첫 번째 방법으로 풀던지 아니면 우리가 실제로 범위를 나눠서 풀던지 실제로 동일한 값을 가지죠.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단순하게 공식으로만 푸는 거를 설명드리지 않는 이유가 간단한 문제, 즉 2번이나 1번 같은 캐릭터의 문제까지는 그냥 공식처럼 교재에 나와 있는 공식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문제가 3번부터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안 돼요. 그게 되지 않습니다. 예, 범위를 나눠서만 풀어야 되거든요. 3번 문제가 뭔데요? 라고 물어보시면 3번 문제부터 볼까요? 어떻게 돼 있죠? 절대값 x-1이라는 친구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x 플러스 1보다 작으냐? 라고 물어봤잖아요. 자, 이 친구부터 뭐라고요? 범위를 나누셔서 푸셔야 됩니다.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범위 나누는 것에 익숙해지셔야 되고 범위 나누는 것도 뭐예요? 각각의 범위에서는 우리가 수직선에 연립 풀듯이 공통부분을 찾는 거라면 각각의 공통부분이 나왔으면 걔네들은 뭐한다? 합해준다, 결합시켜준다 이런 느낌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양수일 때 답은 이거고, 양수일 때 답은 빨간색이고, 음수일 때 답은 파란색이니까 얘네 두 개를 모두 다 근으로 인정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범위를 나눠서 푸는 방법을 3번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도 보면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절대값에서 발생하게 되죠. 미안해요. 그러면 똑같습니다. 복잡하게 보지 마세요. 절대값 안에 있는 친구를 네모라고 놓으세요. 그럼 우리는 이 네모가 뭐 있냐? 플러스냐 마이너스를 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알 수 없잖아요. 그럼 이 친구를 어떻게 풀 거냐? 케이스를 나눠서 풀겠다는 겁니다. 1번과 2번으로 나눠서 풀겠다는 거죠. 왜냐면 네모로 갈게요. 네모가 양수일 수도 있고요. 네모가 뭐일 수 있습니까? 음수일 수 있죠. 등호는 주로 어디 넣는 게 편하다고요? 양수일 때 넣는 게 편합니다. 음수일 때 넣으면 틀리나요? 네, 틀리진 않습니다. 틀리진 않지만 일반적인 풀이법들이 다 양수에서 세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게 여러분이 익숙할 겁니다. 자, 그럼 요 세팅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선생님 그렇다면 식이 어떻게 변할 거냐면, 이 친구는 네모라는 친구가 어떻게 되겠어요? x 플러스 1보다 작다가 될 거고, 이 친구는 뭐예요? 네모라는 친구가 x 플러스 1보다 작다인데 뭐가 추가된다고요? 마이너스가 추가될 겁니다. 맞죠? 왜요? 음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기본 세팅을 할 수 있죠. 잠깐만, 내가 초록색 네모라고 했죠. 이 친구 안에 들어가는 애가 뭐야? x 마이너스 1이었다, 그죠? 됐죠? 그럼 이 친구가 실제로 알려주는 건 x가 뭐예요? x가 1 이상이다라는 조건인 거고, 여기 있는 친구는 뭐예요? x가 1 미만이다, 1보다 작다라는 조건인 거죠. 자, 여기도 그대로 써줄까요? 여기 x 마이너스 1이 들어간 거고, 여기 가로를 살짝 쳐줘야 보기 편하겠다, 그죠? x 마이너스 1인 거죠. 이제 이 친구를 실제로 풀기 시작하는 겁니다. 풀기 시작하는 거죠. 자, 1번을 풀이해보면, 잠깐만, 1번을 풀면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친구가 날아가 버리죠? 근데 이걸 날아가 버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x를 왼쪽으로 넘겨주시면, x 빼기 x잖아요? 그러면 0이니까 0이라고 쓰실 건데, 헷갈리시니까 이렇게 쓰세요. 0 곱하기 x다라고 쓰세요. 맞죠? x 빼기 x는 0인데 그냥 0 곱하기 x라고 쓰세요. 그 다음에 이 층을 넘어보면 뭐가 되죠? 2가 되잖아요. 얘는 왜 2가 될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제 푸셔야 됩니다. 요 범위에서 이 식의 해가 뭐죠? 해를 뭐라고 쓰실 거예요? 해를 뭐라고 쓰실 거예요? 여기 뭐예요? x에다 뭘 집어넣어도 어떻게 됩니까? 성립하는 거 맞죠? 그래서 이 친구는 항상 성립하죠. 항상 성립한다는 뭐예요? 예, 모든 실수가 되겠죠. 자, 헷갈릴 겁니다. 모든 실수가 되겠죠? 선생님, 모든 실수 얘네 둘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얘네 둘이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공통부분 찾으랬죠. x는 1보다 크다와 모든 실수의 공통부분을 찾아 놓으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땅땅땅 x는 1 이상이 이 빨간색의 정답이 되겠네요. 됐죠? 됐죠? 그 다음에 자, 밑에 거 한번 두 번째 식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식을 풀어보면 이 친구 조금 한 번씩 더 적어볼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친구가 x 플러스 1이잖아요. 자, 그럼 이 친구 2x가 0보다 크다가 나올 거고, x가 뭐예요? x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잠깐만요. 파란색 해볼까? 1보다 작다라는 범위에서 이 근이 나와버렸잖아요. 그럼 이 친구의 뭘 찾으라고요? 공통부분을 찾으랬잖아. 0보다 큰데 1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 땡땡땡 하면 뭐겠어요? 0보다 크거나 1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됐나요? 잠깐 요 녀석이 두 번째 범위, 음수일 때의 범위거든요. 잠깐만,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하랬어요? 이 두 녀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합해주라 그랬죠. 양수일 때, 범위가 양수일 때의 근과 음수일 때의 근을 결합해주라 그랬잖아. 0에서부터 1인데 1 포함되어 있는 거 눈에 보이죠? 지금 제가 판서를 너무 많이 못하게 했어서 수직선을 못 그리고 있는데, 헷갈리면 뭐 하라고요? 헷갈리면 수직선을 그려보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수직선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정답이 설마 x라는 친구가 0보다 크다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이 친구 정답입니다. 파란색과 빨간색을 결합해 보세요. 공통 부분 아닙니다. 지금 차이점이 있죠. 빨간색과 파란색은 뭐 하고 있어요? 공통 부분에 대한 부분을 찾고 있는 거고요. 빨간색과 파란색 마지막 다 구한다면 뭐 한다고요? 결합하는 겁니다. 0보다 크다. 이 친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범위 나누는 거 생각보다 힘들죠? 범위 나누는 거 생각보다 힘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이제 확실히 복잡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확실히 복잡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값이 몇 개가 있을 거니까, 절대값이 이제는 두 개가 생길 거니까. 왜? 절대값 x-1이라는 친구가 절대값 x 플러스 1이라는 녀석보다 작다를 풀어볼 거거든요. 복잡해졌죠. 아주 복잡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절대값 친구들이 몇 개가 나왔다고요? 두 개나 나와버렸습니다. 그럼 이 친구를 어떻게 풀 거냐?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메인 범위는 잠깐만요. 네모 세모 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네모거든요. 이 친구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구별하는 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럼 똑같이 요 안에 있는 세모라고 하겠습니다. 이 친구도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구별하는 게 매우 중요해지죠. 그럼 범위를 내가 두 번 해야 되잖아요.
예, 되게 복잡해졌네. 자, 그럼 이 친구를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수직선상에서 그림을 그려놓고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모라는 친구는 누가 봐도 뭐 같냐면 1이라는 플러스 1이라는 친구보다 오른쪽이냐 왼쪽이냐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결정이 나겠죠. 그 다음에 세모인 친구를 살펴보시면 뭐겠어요? 마이너스 1이라는 친구를 기점으로 플러스이냐 마이너스가 발견될 것 같아요.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 있는 이 친구를 볼게요. x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x 플러스 1, 네모와 세모를 제가 생각을 해볼게요. 네모와 세모를 생각하면, 자, 이 첫 번째를 보면, 선생님, 이 친구는 요 1이라는 친구를 기점으로 이렇게 가면 무슨 값을 가질 것 같아요? 플러스 값을 가지는 것 같아요. 맞죠? 오, 당당당당당 여기서 플러스 값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근데 플러스 1보다 왼쪽 부분에 위치하게 되면, 이렇게 위치하게 되면 얘는 뭘 가질 것 같아요? 마이너스를 가지는 것 같죠? 이 친구는 마이너스를 가지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 이렇게 써드릴게요. 됐죠? 자, 근데 세모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마이너스 1이라는 요 친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 플러스 값을 띄는 거 눈에 보이시죠? 다시 봐서 이렇게 내려주시면 플러스 값을 띄고 있다는 걸 눈에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라는 애를 기점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서 뭐예요?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되네요. 다시 봐서 마이너스 가지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네모랑 세모가 언제 양수와 언제 음수를 가지느냐를 판단해보고 싶었는데 지금 두 개니까 많이 헷갈렸던 거잖아. 근데 봤더니 범위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이라는 친구와 1이라는 애를 기점으로 나뉘네요. 됐죠? 둘 다 마이너스인 경우, 한 개 마이너스, 한 개 플러스인 경우, 둘 다 플러스인 경우로 나뉘네요. 선생님, 그럼 이 친구는 범위를 세 가지로 나눠야 됩니까? 세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세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되게 복잡하죠? 되게 복잡하죠? 다시 말해서 이 친구는 네모가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게 복잡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바로 할게요. 바로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케이스가 몇 가지 나온다고? 세 가지 나온댔습니다. 그러면 1번은 뭐냐? x가 뭐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2번은 뭐냐? 아이고, 살짝 지울게요. 네, 살짝 지울게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경우. 3번 x가 뭐보다 1 이상인 경우. 총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로 나뉜답니다. 와,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이렇게 설명할게요. 자, 내가 식을 찾아야 되잖아요. 식 복잡하니까 이렇게 할게요. 자, 첫 번째 케이스는 뭡니까? 요 경우죠. 요게 첫 번째 케이스죠. 다시 둘 다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이 친구는 마이너스 네모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세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요 친구가 두 번째 케이스죠. 두 번째 케이스는 뭐예요? 세모는 양수인데 네모는 여전히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이 친구는 마이너스 네모가 그 다음에 세모가 된다. 이런 얘기겠네요. 됐죠? 그 다음 마지막에 3번 케이스죠? 3번 케이스는 뭐겠어요? 네모도 양수고 그 다음에 세모도 양수입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러니까 큰 틀은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친구들. 절대값 안에가 양수면 그대로 나오고 음수면 마이너스가 붙여져 나온다는 그 대전제가 깨지지 않아요. 근데 지금 절대값이 두 개이기 때문에 내가 살펴봐야 될 것이 조금 더 복잡해진 상황이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죠. 됐나요? 그래서 크게 보시면 이렇게 돼요. 됐죠? 근데 이 친구 안에다가 이제 뭐 할 거예요? 이 친구 안에다가 x-1 집어넣고 x 플러스 1 집어넣고 각각을 다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죠. 원래는 뭐야? 흰색이었으니까 원래 거를 집어넣어 보자고요. 됐죠? 자, 그러면 식 너무 보기 힘드니까 이 친구를 다 한쪽을 더 넘겨볼게요. 한쪽을 더 넘겨보겠습니다. 그럼 이 친구 식이 뭐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이 나왔을 거고 이 식은 뭐예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친구가 x 플러스 1이고요. 이 친구는 x 마이너스 1이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판단되겠네요. 됐죠? 자, 그럼 우리 이 친구 우리 계산해 보줘야 되잖아요. 조금만 줄여야 되겠다. 그죠? 조금 줄여야 되겠다. 그럼 이 친구를 어떻게 풀 거냐라고 보시면, 선생님, 제가 풀어야 되잖아요. 선생님, 이 친구 안녕 하는 것 같아요. 안녕이라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판단하는 게 좀 더 편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0 곱하기 x라고 불러주는 게 편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뭐보다 작다고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잠깐만,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친구 0이잖아요. 0이 음수보다 작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걸 뭐예요? 선생님, 이거 설마 그러면 해가 없다가 되는 겁니까? 라고 하면 해가 없는 거죠. 해가 없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할게요. 자, 색깔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이 친구와 이 친구의 공통 부분은 뭐예요? 공통 부분은 뭐가 되죠? 네, 해가 없다죠. 오케이. 해가 없습니다. 고려하지 않겠어요. 해가 없습니다. 됐죠? 해가 없다가 공통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친구 두 번째 거 마저 풀어볼게요. 두 번째 거 마저 풀어보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2x가, 잠깐만. 2x가 0보다 크다가 되죠? 그러면 x가 뭐가 돼요? 0보다 크다가 되지 않습니까? 오, 여기 정답이네. 근데 어디서요? 자, 요건 파란색으로 해드릴게요. 주어져 있는 이 범위에서 요 결과물이 나왔잖아요. 이 두 개의 공통 범위는 뭘까요? 공통 범위는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1보다 작다. 요게 파란색이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갑니다. 자, 이 친구도 마저 풀어보겠습니다. 이 친구도 x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게 하고 싶다면 0 곱하기 x라고 쓰세요. 그럼 편할 겁니다. 그 다음에 2라고 써보세요. 이 친구 0이잖아요. x에다 뭘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하는 거 맞죠? 이 친구? 항상 성립하니까 여기는 뭐라고 쓰겠어요? 네, 모든 실수라고 쓸 거예요. 모든 실수라고 쓸 건데, 자, 이 친구는 노란색으로, 노란색 말고 초록색으로 해드릴게요. 여기 주어져 있는 범위에서 이 친구가 나온 거잖아요. 그럼 공통부분이 뭐겠습니까? 1 이상인데 모든 실수의 공통부분은 당연히 뭐겠어요? x는 1 이상이다가 나와버렸죠. 자, 그래서 지금 살펴보시면 범위가 세 종류로 나뉘었기 때문에 해도 세 개가 나왔어요. 빨간색, 파란색, 녹색 세 가지가 나온 거죠. 이 나머지 이 세 가지 친구들은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합해 준다고요. 결합시켜 준다고요. 해가 없고 0에서부터 1이고 다시 1부터 시작하고 그러면 설마 선생님 정답은 0보다 크다 x가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 이 친구가 정답 같습니다. 이 친구가 정답 같습니다. 복잡하죠? 상당히 복잡하죠? 네, 상당히 복잡한데 이 정도 하셔야 돼요. 왜냐면 4번과 5번은 거의 같은 꼴입니다. 4번과 5번은 거의 같은 꼴인데 충분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범위 나누는 것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근데 범위 나누는 것을 익숙해진다는 것의 기본 전제는 뭐냐면 절대값의 룰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값은 어떻게 된다고? 기본적으로 양수면 그대로, 음수면 부호가 반대로. 됐죠? 자, 그러면 이 친구 이해했다고 치고 5번을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5번식을 조금만 올려서 볼게요. 조금만 올려서 보겠습니다. 뭐냐면 자, 절대값 x-1에다가 플러스 절대값 x 플러스 1이라는 친구가 4보다 작다인데 자, 사실은 이 친구도 범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초록색이 네모가 있을 거고 세모가 있겠죠? 예, 제가 미리 세팅을 다 해주기를 4번과 동일한 세팅을 했기 때문에 범위가 여기 있는 녀석과 같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됐죠? 그러면 동일하게 풀어볼게요. 예, 지금 식만 바뀐 거니까. 자, 여기 지금 한 번에 못 보여드려 되게 죄송하지만 쭉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친구 범위 당연히 어떻게 됐냐면 선생님 제가 기억이 나는데 1번 어떻게 됐어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 2번 1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경우 그 다음에 3번 1 이상인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럼 이 세 가지로 나눴을 때 우리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선생님 이 친구는 둘 다 없으니까 자 식을 표현한다고 해서 초록색을 하고 있다. 마이너스 네모 마이너스 세모가 4보다 작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친구에서는 자 마이너스 네모 플러스 세모가 4보다 작다일 거고 이 친구는 네모 더하기 세모가 4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예. 아까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범위에 따라서 절대값 안에 있는 녀석이 양수가 될 거냐 음수가 될 거냐가 메인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그럼 여기 있는 친구들을 다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계산하시면 여기 x-1이 들어갈 거 여기 x 플러스 1이 들어갈 거잖아요. 자 계산 마저 해볼게요.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4보다 작다라는 식일 거고 이 친구는 뭐예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니까 플러스 x 플러스 1이 4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어떻게 되나요? x 마이너스 1 플러스 x 플러스 1이 4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요. 각각 풀어야 되잖아요. 잠깐만요. 이 친구 자세히 보셔도 0인 것처럼 보이지만 편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0 곱하기 x가 뭐보다 작다? 4보다 작다. 잠깐만요. 이 친구 어떻게 됩니까? 이 친구 어떻게 되죠? 모든 실수 아닙니까? 모든 실수 아닙니까? 왜냐면 x에다 뭘 집어넣어도 성립하는 것 같잖아요. 맞나요? 제가 뭐지 계산이 틀린 것 같지 않습니까? 오, 선생님, 계산 틀렸잖아요. 오, 세상에.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했으면 어떻게 이게 돼요? 0이 아니라 얼마예요? 마이너스 2x가 4보다 작다죠.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오죠? x의 값이 뭐보다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나와버렸네요. 잠깐만요. 공통부분 찾을게요. 이 범위에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고 나왔죠? 네, 저 중간에 계산 틀려서 시급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공통부분은 뭐라고 쓰시겠어요? x의 값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뭐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요 녀석이 빨간색 범위에서의 근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도 마저 풀어봅시다. 이 친구 사라지죠? 마이너스 x 플러스 x니까. 그러면 이 친구를 이해하기 편하게 해서 뭐라 그랬죠? 0 곱하기 x라는 친구가 뭐보다 작다? 2보다 작다. 잠깐만. 이 친구 사실 0이잖아요. x에다 뭘 집어넣어도 0이니까. 0이 2보다 작은 게 너무나도 자명하죠? 그럼 이 친구는 뭐라고 부르겠어요? 선생님, 그럼 x는 모든 실수입니까? 라고 하면 모든 실수 맞아요.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고요? 주어져 있는 범위에서 모든 실수인 거잖아요. 그러면 공통부분이 뭐겠죠? 공통부분은 땅땅땅 범위 그대로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요게 범위가 되겠네요. 됐죠? 자, 마지막 풀어봅시다. 마지막 풀어보시면 잠깐만 이 친구도 어떻게 될 것 같아? 2x라는 친구가 넘어가면 4보다 작다. x는 뭐보다 작다? 2보다 작다라고 나와버렸죠? 그런데 이 친구의 또 뭘 찾을까요? 공통범위를 찾아야 되겠죠? 1 이상인 범위에서 이 결론이 나왔으니까
이해 잘 안 되시면 수익성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가 나오겠죠? 선생님 이 친구는 1 이상이고 2 미만인 것 같네요. 이렇게 나와버리네요. 됐죠? 자, 다시 말해서 부등식 몇 번 푸는 겁니까? 되게 많이 푸는 거예요. 절대값을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어려워하는 이유 많이 풀어서 그래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을 다 뭐 한다? 각각의 범위에서 나타나는 근을 결합시켜준다. 그럼 마이너스 2에서 출발해서 마이너스 1인데도 마이너스 다시 출발하고 1이고 1에서 다른 결론 나왔다. 결론 어떻게 될 것 같죠? 마이너스 2보다 크고 x는 뭐보다 작다?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요게 정답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절대값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귀찮아지면 확실한 얘기입니다. 확실한 얘기입니다. 됐죠? 되게 복잡한 케이스를 가지고 있는데 자 제가 번외 경기 하나 한다 그랬죠. 3'이란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 자 4번과 5번을 한 번씩 해보셔야 될 겁니다. 4번과 5번을 한 번씩은 해보셔야 여러분들이 여기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면 3'이 뭐냐면 절대값인데요. 절대값 안에 x-1이 1보다 작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간 거냐면 절대값이 한 번 더 들어간 거라고 봅시다. 절대값 안에 절대값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요 문제를 번외 경기로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수업이 이미 30분을 넘어가서 대수와 기하를 하나의 강좌로까지는 못하겠네요. 그래서 요 문제까지만 대수적으로 풀이를 하고 기하적 풀이는 제가 여기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 친구 어떻게 풀 거냐? 자, 잘 봐요. 전 복잡한 걸 싫어합니다. 절대값이 두 개지만 제 눈에는 이렇게 보입니다. 네모가 보입니다. 절대값 안에 네모가 있죠. 이 절대값 안에 네모, 다시 말해서 나의 네모를 뭉개 하시면 이 친구는 절대값 네모가 1보다 작다 요거밖에 안 보여요. 요 풀이는 쉽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이미 알거든요. 선생님 이거요. 이렇게 안 풀었어요. 네모라는 친구는 1보다 작거나 마이너스 이렇게 안 풀었어요. 저 이렇게 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쌤 설마 진짜 그렇게 풀 거예요? 이 네모라는 박스 안에 뭔지 모르죠. 네모니까 1, 마이너스 1이 변함은 없을 것 같아요. 왜요? 간단하게 보자고요. 절대값 안에 자시고 안에 그냥 이 친구 없어요. 이렇게 네모야. 네모 절대값 네모가 1보다 작다라고 하면 네모는 1보다 작거나 마이너스보다 크거나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됩니까? 되죠. 근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애가 뭐였어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애가 절대값 x 마이너스 1이었단 말이에요. 신세로 얘 다시 바꿔줄게요. 마이너스 1, 절대값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이잖아요. 식이 되게 간단해졌죠. 선생님 혹시 양변에 플러스 1 다 해줘도 돼요? 플러스 1 다 해줘도 되죠.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가 아니고 0, 그 다음에 절대값 x, 그 다음에 2 이렇게 되겠죠. 잠깐만요. 한쪽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쪽 부분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절대값 x가 0보다 큰 건 너무나 당연하거든요. x가 0만 안 되면 되는 거 맞죠? 0보다 커야 되니까 뭐가 돼요? 선생님 우선 여기서 보는 건 확실한 건 있어요. x가 뭐가 되면 안 돼요? 0이 되면 안 돼요. 됐죠? 0 되면 안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있는 부분 어떻게 풀 거냐라고 보면 다시 뭉개 해보세요. 선생님 이거 절대값 x가 2보다 작다는 건데요? 그럼 이 친구 어떻게 풀기로 했어요? x라는 친구가 2와 마이너스 2 사이라고 안 했어요? 쌤 그럼 얘가 해인가요? 요 친구가 해죠. 해를 몇 개 발견했죠? 요 친구 하나, 요 친구 하나 두 개 발견했어요. 그러면 정답은 선생님 이 친구는 마이너스 2에서부터 0 또는 0에서부터 2 이렇게 써야죠. 왜? 0은 빠져야 되니까. 요게 정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 친구는 실제 문제 풀이를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실제 수업 시간에 보셔야 될 텐데 기본 포맷 자체는 그냥 제가 네모 세모로 볼 겁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너무 간단한 식을 가져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하기가 좀 어려웠을 것 뿐인데 제가 기본적으로 이 친구를 네모로 보고 지금 이 안에는 별로 너무 간단해서 그냥 바로 봐버렸는데 세모로 볼 거예요. 네모 세모로 볼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절대값 풀이를 두 번 정도 하는 건가 보구나 라고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수업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상당히 길 거다 복잡하고 어려울 거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진짜 복잡하고 어려운 거 눈에 보이시죠? 되게 귀찮습니다. 그래서 절대값 문제는 귀찮아요. 뭐 대단한 개념을 가졌다가 아니거든요. 개념은 딱 하나. 절대값 안에가 양수면 그대로 나오고 음수면 마이너스가 붙여서 나온다. 요 개념이 다예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따로따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귀찮아지는 거죠. 부등식을 여러 번 풀어야 되니까 범위에 따라서. 그 부분이 복잡하고 어려운 거지 개념 자체가 되게 복잡하거나 어렵지는 않습니다. 됐죠? 자, 대수적으로 풀었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를 기억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기하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원리까지 설명하기는 힘들겠지만 기본적으로 기하적인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뭐 대수든 기하든 편한 방법으로 절대값 부등식 풀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대수적 풀이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